당신은 성공을 두려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늘 그 두려움과 동침했다. 멈추는 순간 기업은 늙기 시작한다는 예감이 가슴을 조였다. 사람들은 말한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잠을 줄이면 기회가 늘어난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 돈은 따라온다. 짧고 세다. 그러나 짧기에 위험하다. 문장은 불꽃이고 현실은 연료다. 연료가 없으면 불꽃은 금세 식는다. 나는 회의실보다 침묵 속에서 더 많은 결정을 내렸다. 명언이 아니라 조건,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을 본다. 젊은 날 나는 나 자신을 먼저 부정하는 법을 배웠다.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그 말은 타인을 향한 구호가 아니라 내게 던진 칼이었다. 익숙함을 벗기면은 알맹이가 드러난다. 알맹이가 없으면 바꿀 옷조차 사치다. 그래서 나는 묻는다. 네가 붙잡은 말은 진실인가? 면허 없는 위로인가? 인생은 한 문장으로 경영되지 않는다. 문장은 방향을 암시할 뿐 길을 닦는 것은 습관과 장부 그리고 냉정한 중간 점검이다. 나는 수없이 보았다. 명언을 등에 지고 달리다 낭떠러지 앞에서 멈추는 사람들.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땀이 아니라 나침반이었다. 성공은 감정의 산물이 아니다. 구조 위에서만 자란다. 잠을 갉아먹는 겉면보다 산소처럼 꾸준한 리듬이 길다. 인맥의 숫자보다 위기 때 전화할 수 있는 한 사람의 품질이 깊다. 생각을 바꾸라며 외치는 목소리보다 통장과 재무제표를 매일 마주하는 침묵이 더 믿을 만하다. 변화는 확신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불안에서 시작된다. 불안은 도망칠 대상이 아니라 설계의 출발점이다. 나는 오늘 우리를 억누르는 5개의 문장을 해부하려 한다. 그러나 가르치려는 마음은 없다. 다만 질문하겠다. 무엇을 버릴 것인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버림이 곧 시작이다. 진짜 부자는 남긴 돈이 아니라 남긴 생각으로 증명된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 말만큼 사람을 오래 속인 문장은 없다. 나는 수많은 젊은 인재들을 봤다. 그들은 밤을 지우며 일했고 주말을 불태웠다. 그러나 그중 절반은 쓰러졌다.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방향이 틀렸기 때문이다. 나는 일찍 배웠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걸. 속도를 높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빨리 달릴수록 더 멀어진다. 그래서 나는 매일 물었다. 이 일은 왜 하는가? 이 길은 어디로 가는가? 누구도 대신 답해주지 않는다. 지도는 많지만 나침반은 각자 손에 들고 있어야 한다. 나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그만 달려라. 먼저 생각하라. 그 말은 때로 잔인하게 들렸다. 그러나 멈춤은 패배가 아니다. 멈추어야만 틀린 길을 확인할 수 있다. 내가 이끈 삼성의 변화는 더 빠르게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해서 시작됐다. 공장을 돌리기 전에 사고방식을 돌려야 했다. 명언은 감정의 연료이지만은 현실은 구조의 싸움이다. 노력은 조건 위에서만 빛난다. 시대가 등을 돌리면은 개인의 열정은 불씨 하나로 남는다.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다. 진짜 용기는 더 세계가 아니라 틀림을 인정하는 데 있다. 나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의심했다. 나는 지금 옳은가? 그 질문이 나를 살렸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러나 질문 없는 노력은 배신보다 잔인하다. 생각이 멈추면 노력은 허공을 향해 흩어진다. 잠자는 시간을 줄여라. 이 말은 한때 나도 믿었던 신앙이었다. 젊을 때 나는 시간을 쪼개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밤새 회의하고 새벽에 보고서를 고쳤다. 그러나 어느 날 거울 속 내 얼굴을 보고 멈췄다. 눈빛이 비어 있었다. 집중이 아니라 소모였다. 나는 깨달았다. 시간은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쓰임의 밀도를 바꿀 수 있을 뿐이다. 24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하루를 결정한다. 많이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을 때 얼마나 살아있는가가 문제였다. 사람들은 잠을 줄여야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 말은 마치 엔진에 기름 대신 모래를 넣는 일과 같다. 몸이 지치면 판단이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지면 조직이 흔들린다. 나는 그걸 경험으로 배웠다. 삼성은 기계보다 사람이 먼저였다. 사람이 망가지면 시스템도 무너진다. 나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건강은 기업의 자산이다.
잠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다. 불면은 열정이 아니라 방황이다. 밤을 새우는 리더는 칭찬받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는다. 리더가 병들면은 조직도 병든다. 나는 하루에 리듬을 만들었다. 밤 11시 전에는 모든 불을 껐다. 새벽 6시 가장 조용한 시간에 눈을 떴다. 그때 머릿속이 가장 맑았다. 결정은 피곤할 때 내리는 게 아니다. 결정은 깨어있을 때 명료함 속에서 내려야 한다. 잠을 줄이면 하루는 길어진다. 그러나 인생은 짧아진다. 지속 가능한 열정이란 회복이 전제된 열정이다. 나는 불타오르는 사람보다 오래 타는 사람을 믿었다. 시간의 양은 누구에게나 같다. 그러나 질은 다르다. 10시간을 일해도 멍하니 보내면 아무 의미 없다. 단 3시간이라도 완전히 몰입한다면 그것이 생산성이다. 나는 그것을 집중의 경제라 불렀다. 삼성의 혁신은 시간을 늘리는 데서 시작된 게 아니다. 시간의 질을 바꾸는 데서 시작됐다. 회의를 줄이고 문서를 줄이고 절차를 줄였다. 대신 한 번의 결정, 한 번의 실행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다. 그게 신경영의 핵심이었다. 나는 지금도 묻는다. 당신은 얼마나 오래 깨어 있습니까? 가 아니라 당신은 깨어 있는 시간에 얼마나 살아 있습니까? 잠을 줄이라는 말은 필요한 시대의 주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바꿔야 한다. 잠을 지켜라. 그 안에 다음 싸움을 위한 에너지가 있다. 그게 진짜 효율이다. 성공은 더 많은 시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시간의 본질을 아는 사람의 것이다. 시간은 적예가 아니다. 당신 편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강한 무기다. 나는 이제야 이해한다. 쉼 없이 달리는 사람보다 제때 멈출 줄 아는 사람이 멀리 간다는 것을. 일은 멈춰도 생각은 계속 자란다. 그 생각이 다음 혁신의 씨앗이 된다. 잠을 잘 자는 리더가 결국 더 오래 산다. 그리고 더 깊이 남는다. 성공은 인맥이다. 나는 이 문장을 처음 들었을 때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자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인맥이 곧 힘이다. 그래서 모임을 쫓고 명함을 모은다. 술자리에 빠지지 않고 관계를 이어가려 애쓴다. 하지만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묻곤 했다. 당신이 만나는 그 사람들 중 당신이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나는 사람을 수없이 만났다. 정치인, 관료, 학자, 기업인. 그러나 나를 지탱한 사람은 수백 명의 인맥이 아니라 단 세 사람의 동지였다. 폭풍 속에서도 함께 버텨줄 수 있는 사람. 내가 틀렸을 때 조용히 반대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나의 자산이었다. 인맥이란 말에는 함정이 있다. 마치 많이 아는 사람이 유리한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인맥은 숫자가 아니다. 깊이다. 수천 명이 이름을 기억해도 단 한 명의 신뢰가 없다면 그것은 공허한 데이터일 뿐이다. 나는 평생 사람을 관찰했다. 그들의 눈빛, 말투, 약속을 지키는 방식, 거기서 한 가지를 배웠다. 사람은 실력 위에 모이고 진심 위에 남는다. 실력 없는 사람에게 인맥은 사치다. 스스로 가치가 되어야 관계도 잘한다. 삼성은 한때 사람의 회사였다. 그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 기계보다 사람을, 기술보다 신뢰를 앞세웠다. 그러나 나는 늘 경계했다. 좋은 사람과의 관계도 때로는 기업을 망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부 회의에서 자주 말했다. 인맥이 아니라 인력이다. 사람을 알고 싶다면 그가 위기에 있을 때를 보라. 편할 때 웃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등을 돌리지 않는 사람은 드물다. 그 한 명이 회사를 그리고 인생을 바꾼다. 젊은 직원들이 물었다. 회장님, 사람을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짧게 답했다. 이익이 사라졌을 때도 남는가를 봐라. 거기 진짜 인맥이 있다. 나는 관계를 쌓기보다 신뢰를 지켰다. 그 신뢰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 방패가 되었다.
IMF 때, 외환위기 때, 모두 떠날 때에도 몇몇 사람은 내 곁에 남았다. 그들은 내게 돈보다 소중한 자본이었다. 요즘 세상은 인맥을 전략이라 부른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전략은 계산의 언어이고 인맥은 인간의 언어다. 그 둘을 혼동하면 관계는 거래가 된다. 거래는 끝나면 사라진다. 신뢰는 시간이 지나도 남는다. 나는 내 사람을 만들려 하지 않았다. 대신 나도 누군가의 사람이 되려 했다. 먼저 주고, 먼저 믿고, 먼저 기다렸다. 그게 오래가는 관계의 비밀이었다. 성공은 인맥이 아니다. 성공은 관계의 질이다. 숫자는 외형이고 신뢰는 본질이다. 한 사람의 진심이 천 사람의 명함보다 강하다. 나는 이제 말하고 싶다. 인맥을 만들지 말고 사람을 만들어라. 그래. 그 사람이 결국 당신의 인생을 지탱할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관계를 쫓는다. 부자는 관계를 선택한다. 진짜 부자는 선택한 사람과 끝까지 간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안다. 성공의 본질은 결국 함께 가는 힘이었다는 것을 혼자 걷는 속도보다 함께 걷는 방향이 더 멀리 데려다 준다. 그게 내가 평생 배운 인간과 부의 진리였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 돈은 따라온다. 나는 이 문장을 들을 때마다 묘한 불안을 느꼈다. 그 말은 듣기엔 아름답지만 현실에서는 너무 많은 파산을 낳았다. 세상은 단순하지 않다. 열정은 불시일 뿐이고 시스템이 없으면 금세 꺼진다. 나는 예술가들을 존경했다. 그들은 꿈을 위해 모든 걸 걸었다. 하지만 나는 동시에 두려웠다. 그들이 너무 자주 굶주렸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살아남는 방법, 그것이야말로 진짜 전략이었다. 삼성의 초창기, 나는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 감성은 가치를 만들고 냉정은 그것을 지킨다. 열정이 없으면 시작조차 못한다. 하지만 냉정이 없으면 오래가지 못한다. 돈은 따라오지 않는다. 돈은 관리해야 한다. 그게 냉정의 기술이다. 나는 제품보다 숫자를 먼저 봤다. 매출, 마진, 비용, 그리고 현금 흐름. 사람들은 그걸 차가운 계산이라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 계산 안에서 사람의 삶을 보았다. 숫자가 무너지면 사람도 무너진다. 열정만으로는 직원의 월급을 지킬 수 없다. 나는 젊은 시절 하루에도 수십 번 회계장을 들여다봤다.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그 숫자의 흐름이 회사의 맥박이었다. 돈은 피와 같다. 돌지 않으면 죽는다. 그 단순한 이치를 사람들은 너무 늦게 깨닫는다. 열정은 방향을 주지만 지속은 구조에서 나온다. 좋아하는 일만 하다 보면은 언젠가 싫어질 날이 반드시 온다. 그때 남는 건 시스템뿐이다. 나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버텼다. 그것이 기업이 오래 사는 법이었다. 이제 사람들은 묻는다. 회장님은 일을 즐기셨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즐거운 순간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싸움이었다. 시장과 싸우고 기술과 싸우고 나 자신과 싸웠다. 즐거움보다 두려움이 나를 더 오래 움직였다. 그 두려움은 멈춤의 공포였다. 돈은 따라온다. 이 말의 잔혹함은 바로 거기에 있다. 마치 돈이 감정처럼 따라올 거라 믿게 만든다. 그러나 돈은 감정이 없다. 돈은 정확한 질서 위에서만 움직인다. 계획 없는 열정은 모래 위의 성이다. 나는 그것을 수없이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며 배웠다.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그 열정에 숫자를 붙여라. 시간의 단가를 계산하고 리스크의 한계를 설정하라. 그게 당신의 열정을 지키는 울타리다. 나는 언제나 냉정과 열정을 동시에 안고 살았다. 열정이 나를 움직였고 냉정이 나를 살렸다. 그 균형이 깨지는 순간 기업은 휘청인다. 삼성이 위기에 강했던 이유는 열정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계산은 감정의 반대가 아니다. 계산은 열정을 오래 살리는 구조다. 세상은 좋아하는 일을 찾으라 한다. 나는 다르게 말하고 싶다. 좋아하는 일을 시스템으로 만들라. 그때 비로소 일이 당신을 대신하지 않는다. 나는 늘 돈을 악으로 보지 않았다. 돈은 욕망의 상징이 아니라 책임의 증거였다.
돈을 잘 다루는 사람은 삶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돈을 외면하는 사람은 결국 현실에서 외면당한다. 젊은이들이 말한다. 돈보다 의미가 중요합니다. 나는 조용히 웃는다. 의미도 돈이 있어야 지켜진다. 돈은 목적이 아니다. 그러나 의미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걸 모르는 이상주의는 오래가지 못한다. 좋아하는 일은 불안정하다. 그 불안정함을 버텨주는 것은 돈의 질서다. 나는 그것을 열정의 회계학이라 불렀다. 감정으로 벌고 계산으로 지켜라. 그게 진짜 부자의 방식이다. 나는 젊은 날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일을 사업으로 설계했다. 취미는 자유롭지만 사업은 책임이 있다. 책임이 없는 자유는 오래가지 않는다. 그리고 책임이 바로 부의 시작이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 돈은 따라온다. 나는 이렇게 고쳐 말하고 싶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 돈이 도망가지 않게 지켜라. 그것이 부자의 사고방식이다. 돈을 쫓지 말고 시스템을 만들어라. 시스템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평생 배운 진리다. 부자는 생각이 다르다. 나는 이 말을 평생 들어왔다. 맞는 말이었다. 그러나 반만 맞는 말이었다.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모두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었다. 생각은 시작일 뿐이고 행동과 시스템이 그것을 증명해야 한다. 나는 젊은 시절 내내 생각을 바꾸려 했었다.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전략, 새로운 시선. 그러나 어느 날 깨달았다. 생각이 바뀌어도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이란 머리의 혁명이고 행동은 손의 혁명이다. 혁명은 머리로만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말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삶이 변한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긍정은 태도의 문제일 뿐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 빈 지갑은 긍정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습관이 바뀌고 시스템이 만들어질 때 비로소 현실이 달라진다. 나는 늘 같은 질문을 던졌다. 생각이 바뀌면은 무엇이 바뀌는가? 그 답을 찾아야 했다. 삼성의 혁신은 사고방식의 변화에서 출발했지만 그 생각을 실행하는 시스템이 없었다면 그 혁신은 공허한 구호로 끝났을 것이다. 나는 조직에 명령했다. 생각을 바꾸라. 그러나 손부터 움직여라. 그것이 신경영의 본질이었다. 누구나 위기 속에서 더 나은 생각을 한다. 하지만 위기를 끝내는 건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다. 사람들은 부자의 마인드를 이야기한다. 부자는 풍요롭게 생각한다. 부자는 긍정적이다.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부자가 되었기에 여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가난한 이가 풍요를 상상한다고 현실이 변하지 않는다. 나는 행동의 힘을 믿었다. 생각은 불씨지만 행동은 불이다. 불씨만 가지고는 방을 덮일 수 없다. 행동이 시작될 때 온도가 생긴다. 나는 내 생각을 증명하기 위해 몸을 던졌다. 결정은 빠르게, 실행은 철저하게. 그것이 내 경영의 법칙이었다. 생각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나는 그 말을 자주 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숨겨진 조건이 있었다. 행동이 따라올 때라는 전제가 있었다. 사람들은 앞부분만 외웠다. 그래서 운명이 바뀌지 않았다. 나는 생각의 무게를 잘 안다. 새로운 생각은 고통을 동반한다. 기존의 틀을 부수고 익숙함을 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 과정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생각은 하되 실행은 미룬다. 그 미룸이 인생을 가난하게 만든다. 생각은 강물이다. 흐르지 않으면 썩는다. 행동은 그 물길을 트는 삽이다. 삽이 없으면 강은 막히고 생각은 제자리에서 썩는다. 나는 매일 삽을 들었다. 회의실에서, 공장에서, 내 머릿속에서. 나는 임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회의는 짧게, 실행은 길게. 그 말은 단순했지만 지키기 어려웠다. 회의는 안전하다. 생각만 하면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동은 위험하다. 실패의 가능성이 실존하기 때문이다.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두려워한 것은 도전하지 않는 습관이었다. 습관은 사람의 운명을 만든다.
부자의 사고방식이란 결국 습관의 시스템이다. 생각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의 구조가 사람을 만든다. 나는 내 일상을 철저히 관리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회의했다. 습관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시스템이었다. 그 안에서 생각이 숙성됐다. 규율 속에서 창조가 자랐다. 자유는 규율 위에만 존재한다. 사람들은 자유를 꿈꾼다. 그러나 나는 말했다. 자유는 절제가 만든다. 부자는 자유를 위해 절제한다. 가난한 자는 절제를 자유의 방해물로 본다. 그 차이가 삶의 결과를 가른다. 나는 부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한다. 불안, 생각의 속도가 아니라 행동의 정확도다. 빠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확히 움직이는 사람은 드물다. 생각이 아무리 빨라도 행동이 엇나가면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 부자는 다르게 생각한다. 그러나 진짜 부자는 그 다름을 행동으로 증명한다. 생각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움직여야 한다. 움직일 때 비로소 생각은 현실이 된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생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움직여라. 몸이 바뀌면 생각은 따라온다.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운명을 만든다. 그것이 내가 평생 몸으로 배운 진리다. 자, 이 생각은 시작이다. 행동은 증거다. 그리고 시스템은 그 둘을 영원히 연결한다. 그 세 가지가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인생은 바뀐다. 나는 평생 사람을 관찰하며 살았다. 누군가는 땀으로, 누군가는 운으로, 또 어떤 이는 한 줄의 말로 인생을 바꾸었다. 그들을 보며 확신했다. 가난을 만드는 것은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방향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명언을 믿고 그 믿음 속에 안주한다. 그 믿음이 잘못되면은 그들의 인생도 잘못된 궤도 위에 놓인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잠을 줄여라. 인맥이 전부다. 좋아하는 일을 해라. 부자는 생각이 다르다. 이 5문장은 오랫동안 사람들을 속여왔다. 그러나 이 문장들의 진짜 함정은 단순한 오류가 아니다. 그것은 구조를 지우는 언어다.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고 시대와 환경, 제도의 불평등을 가린다. 가난한 자에게 스스로를 탓하게 만들고 부자는 자신의 행운을 실력이라 착각하게 만든다. 나는 그 착각의 구조를 너무 많이 봤다. 기업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내 안에서도. 그래서 늘 경계했다. 내가 이뤘다는 말 뒤에는 시대가 도왔다는 사실이 숨어 있다. 나는 그 사실을 결코 부정하지 않았다. 1987년 나는 회장이 되었다. 모두가 나를 축하했지만 내 마음은 불안했다. 삼성은 이미 거대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거대함은 곧 정체의 다른 이름이었다. 변화하지 않으면 이 거대한 몸은 스스로의 무게에 짓눌릴 것이다. 그래서 나는 선언했다.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그 말은 단지 혁신의 구호가 아니었다. 가짜 믿음들과의 결별 선언이었다. 사람들은 이건희의 혁신을 기술의 이야기로만 기억하지만 사실 그것은 사고방식의 전쟁이었다. 나는 늘 물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진실인가 관성인가? 그 질문이 없었다면 삼성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많은 이들이 내 말을 오해했다. 나는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하라고 말한 적이 거의 없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생각하라. 그리고 틀렸다면 버려라. 노력은 언제나 중요하다. 그러나 방향이 틀리면은 노력은 독이 된다. 나는 그 독을 가장 먼저 내 안에서 해독했다. 가짜 명언들은 인간의 나태함을 자극한다.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 분석하지 않아도 되는 단순함, 그리고 실패를 탓하지 않아도 되는 자기 위안, 그것이 사람들을 묶어둔다. 그들은 열심히 달리지만 결국 제자리에서 헐떡인다. 그때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아니다. 생각 없는 노력은 언제나 배신한다. 나는 진짜 부자란 자기 믿음을 스스로 검증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부는 사고의 결과가 아니라 질문의 결과다. 이 말이 정말 맞는가? 이 상황에도 통하는가? 나는 왜 이
말을 믿고 있는가? 그 질문이 시작되지 않으면 인간은 성장하지 않는다. 나는 내 자신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다. 나는 옳은가? 나는 시대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만 보고 있는가? 이 질문들이 내 경영의 기준이었다. 삼성의 모든 변화는 이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1993년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발표했을 때 나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질은 양보다 중요하다.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뀐다. 그러나 그 말을 끝까지 듣는 사람은 적었다. 대부분은 앞부분만 외웠다. 생각이 바뀌면 된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덧붙였다. 생각이 바뀌면 반드시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시스템이 변하지 않으면 사람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 명언은 짧다. 그러나 인생은 길다. 짧은 말은 기억되지만 긴 과정을 무시한다. 나는 그 과정을 중요하게 여겼다. 성과보다 과정, 결과보다 방향. 그 과정이야말로 진짜 불을 만든다. 나는 불을 이렇게 정의했다. 불은 남보다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남보다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이다. 돈은 사라지지만 통찰은 남는다. 통찰이 있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자다. 반대로 통찰이 없는 부자는 결국 자신이 만든 탑에 갇힌다. 나는 내내 불안 속에서 살았다. 삼성이 커질수록 나의 두려움도 함께 자랐다. 나는 늘 물었다. 우리가 진짜 가고 있는 길인가? 그 질문이 멈추는 순간 기업은 늙는다. 그리고 인간도 늙는다. 가짜 부자 명언의 본질은 바로 그 멈춤이다. 사람들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마취제. 나는 그 마취에서 깨어 있으려 했다. 불안은 나를 괴롭혔지만 동시에 나를 살렸다. 진짜 부자는 불안 속에서도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는 명언 대신 질문을 가진다. 그 질문이 방향을 만들고 그 방향이 행동을 이끈다. 나는 오늘도 그 질문을 남긴다. 당신이 믿는 말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묶어두고 있는가? 그 대답이 바로 당신의 인생을 결정한다.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성공한 게 정말 내 능력 때문일까? 세상은 나를 천재라 불렀지만 나는 그 말이 두려웠다. 왜냐하면 그 말은 내가 가진 운과 시대에 도움을 지어버리기 때문이다. 나는 내 손으로 세운 것이 많았지만 내 손으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었다. 모든 것은 사람의 손을 거쳐 시대의 바람을 타고 만들어졌다. 젊은 날에 나는 그것을 몰랐다. 나는 내 노력만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믿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자 그 믿음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다. 성공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환경과 운, 그리고 사람의 합이다. 그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가짜 부자 명언이 위험한 이유는 이 복잡한 현실을 단순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더 노력하라.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뒤에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 이 말들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완전하지도 않았다. 그 말들은 구조적 불평등, 제도의 장벽, 그리고 시대의 격차를 무시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 말들을 듣고 자신을 탓한다. 그러가 내가 덜 노력했구나. 내가 덜 간절했구나. 이제 나는 생각이 부정적이었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든다. 나는 그 모습이 참 안타까웠다. 노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시스템 안의 노력이어야 한다. 시스템이 망가진 상태에서 개인의 노력은 무의미하다. 개미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코끼리를 이길 수는 없다. 체급이 다르고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다. 나는 경영을 하며 그런 장면을 수도 없이 봤다. 시스템을 고치지 않은 채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하라고 외치는 경영자들, 그 결과는 항상 같았다. 조직은 지치고 사람은 번아웃되고 결국 회사는 망가졌다. 좋은 경영자는 더 열심히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르게 해보자고 말한다. 나는 시스템을 바꾸는데 평생을 쏟았다.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은 그 일을 맡은 사람을 탓하기 전에 먼저 구조를 들여다봤다. 문제가 개인에게 있는가 아니면은 방식에 있는가? 그 질문이 모든 판단의 출발점이었다. 명언은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다. 그저 순간의 감정을 위로할 뿐이다. 그 감정이 식으면 사람은 다시 현실로 떨어진다. 그래서 나는 감동보다 구조를 더 믿었다. 감동은 사라지지만 구조는 남는다. 1990년대 초 나는 글로벌 경쟁의 벽 앞에서 삼성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그때 나는 외쳤다. 질은 양보다 중요하다. 이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 사람의 생각, 조직의 시스템, 제품의 철학, 모든 걸 바꾸겠다는 선언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구호의 절반만 기억했다. 질이 중요하다는 말만 남기고 시스템이 변해야 한다는 본질은 잊었다. 그래서 나는 또다시 말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시스템도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덧붙였다.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도 결국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돌아가는 바퀴라고 믿었다. 인간의 의지와 시스템의 환경, 그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혁신은 일어난다. 그런데 가짜 부자 명언들은 언제나 의지만 강조한다. 환경은 무시한다. 구조는 생략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력하다 지치고 결국 믿음을 잃는다. 나는 그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사람이 희망을 잃는 순간 조직은 무너진다. 희망은 결과에서 생기지 않는다. 희망은 방향에서 생긴다. 방향이 명확하면 실패도 견딜 수 있다. 그러나 방향이 틀리면은 성공도 결국 실패가 된다. 나는 그걸 너무 많이 봤다. 잘못된 길 위의 성공은 다음 위기를 불러온다. 나는 젊은 임원들에게 말했다. 당신의 성취가 시스템 위에 있는가, 운 위에 있는가를 점검하라. 운에 기대면 그 운이 끝나는 순간 무너진다. 시스템에 기반하면 그 시스템이 새로운 운을 만든다. 진짜 부자는 운을 설계하는 사람이다. 나는 나의 시대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성장하던 시기였고 세계가 문을 열던 때였다. 하지만 나는 그 운을 구조로 바꿨다. 시대가 끝나도 시스템이 남도록. 그게 내가 기업가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었다. 가짜 부자 명언은 개인을 위로하지만은 진짜 원칙은 사회를 바꾼다. 한 개인의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그 노력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나는 그것을 사회적 경영이라 불렀다. 사람은 혼자 부자가 될 수 없다. 운은 결국 관계의 결과이고 사회의 구조 속에서 자란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한 기업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그 기업의 품격이다. 그 말은 내 경영 철학의 중심이었다. 나는 지금도 믿는다. 진짜 부자란 자신의 시스템을 넘어 다른 이들의 삶을 바꾸는 사람이다. 자신의 부를 지키는 사람은 부자일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부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만이 위대한 부자라 불릴 자격이 있다. 나는 늙어가면서 한 가지 사실을 더 분명히 깨달았다. 사람들은 성공의 비결을 찾지만 정작 실패의 구조는 보려 하지 않는다.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 부의 그림자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불평등과 벽을 직시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가짜 부자 명언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현실을 지우고 감정을 남긴다. 복잡함을 지우고 단순한 환상을 남긴다. 나는 내 인생의 절반을 성공으로 보냈고 나머지 절반은 실패를 되새기며 살았다. 사람들은 내 이름을 삼성이라는 단어와 함께 기억하지만 그 뒤에는 수없이 무너지고 다시 세운 나의 기록이 있다. 실패는 나의 선생이었고 불안은 나의 연료였다. 나는 종종 젊은이들에게 묻는다. 당신은 실패를 두려워합니까? 그들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답한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거짓말이다. 단지 두려움을 통제하라. 가짜 명언은 언제나 실패를 가볍게 만든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넘어진 자리에는 다시 일어설 기회가 없다. 다시 일어설 자본이 없고 다시 시도할 구조가 없다. 이런 세상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잔인하다. 그것은 현실을 모르는 사람의 위로일 뿐이다. 나는
실패를 두려워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감추지 않았다. 내가 실패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더 철저히 준비했다. 나는 불안을 경계의 에너지로 바꿨다. 불안이 없는 리더는 위험하다. 불안은 결핍의 징표가 아니라 성장의 증거다. 젊은 시절 나는 완벽을 꿈꿨다. 완벽은 달콤한 단어였지만 동시에 독이었다. 그 독은 나를 쉬지 못하게 만들었다. 나는 늘 긴장했고 늘 의심했다. 그러나 그 의심이 나를 살렸다. 완벽이란 이름의 괴물을 길들이는 법을 배운 것이다. 성공의 순간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건 정말 나의 실력인가? 아니면 시대의 운인가? 그 질문은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다. 겸손은 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식에서 온다. 나의 한계를 아는 것, 그것이 진짜 겸손이다. 가짜 명언은 겸손을 지운다. 넌 할 수 있어. 한계를 넘어서라. 이런 말들은 순간의 의지를 자극하지만 그 끝에는 자책이 남는다. 못했을 때 사람은 스스로를 탓한다. 나는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구나.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구조가 불공평했던 것이다. 나는 부의 철학을 이렇게 정리했다. 불안,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여유다. 돈을 벌었다고 모두 부자가 되는 건 아니다. 불은 공감에서 시작된다. 공감 없는 분은 불안하고 불안한 분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것은 모래 위의 성과 같다. 나는 한 기업의 책임이 사회의 품격을 결정한다고 믿었다. 삼성은 단순히 돈을 버는 조직이 아니었다. 그 돈이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했다. 나는 늘 말했다. 이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곧 그 기업의 품격이다. 이 말은 내 경영 철학의 핵심이자 내 인생의 결론이었다. 나는 경영자가 아니라 사회 이론이었다. 삼성의 성장보다 한국의 성장이 더 중요했다. 한국이 무너지면 삼성도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국가의 운명과 기업의 운명을 하나로 생각했다. 이것이 내 경영의 철학이었다. 나는 가짜 명언이 위험한 이유를 안다. 그것은 사람을 고립시킨다. 모든 실패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모든 성공을 개인의 공으로 만든다. 그러면 공동체는 사라진다. 그리고 사람은 혼자가 된다. 나는 혼자 성공한 적이 없다. 내 옆에는 항상 누군가 있었다. 나를 지탱해준 사람들, 내 실수를 감싸준 사람들, 그리고 나를 믿어준 사람들. 그들이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진짜 부자는 혼자가 아니다. 그는 함께 가는 사람이다. 가짜 부자 명언은 너 혼자 해낼 수 있다고 속삭이지만 현실의 진짜 부자는 언제나 같이 하자고 말한다. 나는 이제 묻고 싶다. 당신의 부는 누구와 함께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그 질문의 답이 당신의 품격이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은 더 외로워진다. 하지만 나는 믿는다. 부의 본질은 여전히 같다. 사람이다. 돈도 기술도 시장도 결국 사람 위에서 움직인다. 가짜 부자 명언은 사람을 이용하게 만들지만 진짜 부의 철학은 사람을 존중하게 만든다. 나는 평생 그 차이를 구분하려 애썼다. 내가 남긴 말 중 하나는 이렇다. 진짜 부자는 남긴 돈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남긴 생각으로 증명된다. 그 생각이 사람을 움직이고 세상을 바꾼다. 그게 내가 믿는 부의 정의였다. 나는 이제 세월의 끝자락에서 다시 묻는다. 사람들은 왜 여전히 가짜 명언에 기대는가? 아마도 그것이 쉽기 때문이다.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한 문장 안에 안식처가 있다. 그러나 그 안식은 현실을 잃게 만든다. 나는 평생 생각하는 인간으로 살고자 했다. 삼성이 커질수록 나는 오히려 더 불안했다. 기업이 성공할수록 사람들은 생각을 멈췄다. 그때 나는 경고했다. 생각이 멈추는 순간 혁신은 죽는다. 그 말은 직원들에게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던진 말이었다. 나는 완벽을 추구했지만 완벽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인간은 언제나
불완전하다. 그래서 변화가 필요하고 그 변화는 끊임없는 자기 부정에서 나온다. 나는 내 성공을 가장 먼저 의심했다. 성공의 원인을 분석하지 않으면 그 성공 다음 실패의 씨앗이 되기 때문이다. 삼성의 변화를 이끌며 나는 자주 고독했다. 누구에게도 묻지 못하는 질문이 있었다. 나는 옳은가? 그 질문은 내 안에서 밤마다 울렸다. 리더는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없이 질문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질문이 멈추면 리더는 교만해지고 조직은 길을 잃는다. 가짜 부자 명언은 언제나 확신의 언어를 쓴다. 이렇게 하면 된다.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진짜 리더는 이 길이 맞을까? 라고 묻는다. 그 질문이 겸손을 낳고 겸손이 조직을 살린다. 나는 부를 쌓기 위해 살지 않았다. 나는 지속을 위해 살았다. 돈은 쌓을 수 있지만 의미는 세대를 넘어야 한다. 부자가 되는 것은 기술이지만은 부를 남기는 것은 철학이다. 나는 그 철학을 세우고 싶었다. 세상은 지금도 수많은 명언으로 넘쳐난다. SNS, 책, 강연, 영상 모두가 말을 쏟아낸다. 하지만 진짜 말은 많지 않다. 진짜 말은 침묵 속에서 만들어진다. 생각이 다듬어지고 경험이 녹아들 때 비로소 하나의 문장이 탄생한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언어를 경계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망칠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말하기보다 묻기를 택했다. 이 말이 정말 진실인가? 이 말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 그 질문을 통과하지 못한 말은 아무리 멋져도 내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나는 지금 이 말을 남기며 다시 묻는다. 당신이 믿는 말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러니까 그 말이 당신을 움직이는가? 아니면 당신을 붙잡고 있는가? 당신을 자유롭게 하지 않는 말이라면 그건 진리가 아니다. 나는 가난을 단 한 번도 숙명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가난은 환경의 문제이지만 더 깊게 보면은 인식의 문제다. 세상을 보는 프레임이 틀리면 아무리 노력해도 방향이 맞지 않는다. 나는 내 인생을 통해 배웠다. 생각이 세상을 만든다. 그러나 그 생각은 비판적 사고여야 한다. 맹목적인 믿음은 언제나 가난을 낳는다. 나는 내 시대에 내 자리에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부정하며 살아왔다. 기존의 성공을 의심하고 어제 방식을 무너뜨리며 새로운 답을 찾았다. 그 과정이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 속에서 나는 성장했다. 지금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나에게 묻는다. 회장님,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명언을 외우지 말고 원칙을 세워라. 원칙은 남의 말에서 오지 않는다. 당신의 경험, 실패, 깨달음 속에서 만들어진다. 그것이 진짜 자산이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 생각은 짧을수록 위험하고 문장은 단순할수록 독이 된다. 삶은 단어로 요약되지 않는다. 인생은 문장보다 길고 진실은 언제나 복잡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경영자가 아니다. 한 인간으로서 후대에게 남기고 싶은 건 단 하나다. 의심하라. 그리고 다시 세워라. 그 의심이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 것이다. 그 자유가 당신의 세상을 바꿀 것이다. 진짜 부자는 돈으로 기억되지 않는다. 그가 남긴 생각, 그가 바꾼 시스템, 그가 세운 질문으로 기억된다. 나는 그 믿음으로 살았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을 당신에게 건넨다. 남의 문장을 따라 살지 말고 자기 문장을 써라. 그 문장이 당신의 부가 될 것이다. 그분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이제 비로소 깨닫는다. 가난이란 단순히 돈의 부족이 아니라 생각의 부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가난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나는 가난한 사고를 더 두려워했다. 그 사고는 변화를 거부하고 질문을 피하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말들 속에 숨는다. 지금도 괜찮아.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운이 좋으면 기회가 올 거야. 이 말들이야말로 가난이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이었다. 나는 인생에
어느 순간부터 모든 위로를 경계하기 시작했다. 위로는 때로 사람을 멈추게 만든다. 그 순간의 따뜻함이 장기적인 냉기를 낳는다. 진짜 성장은 위로에서 나오지 않는다. 불편함에서 자란다. 나는 그 불편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불안과 의심, 그리고 끊임없는 갈등이 내 사고를 더 깊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내게 물었다. 회장님은 언제 가장 외로우셨습니까?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사람들이 나를 이해할 때보다 내 말을 그대로 믿을 때였다. 믿음은 힘이지만 동시에 위험하다. 비판 없는 신뢰는 맹목이 된다. 나는 언제나 비판받기를 원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가짜 부자 명언은 비판을 제거한다. 사람들에게 확신만을 준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저렇게 하면 부자가 된다. 그러나 확신은 언제나 사고를 멈춘다. 나는 확신보다 의심을 믿었다. 확신은 사람을 위로하지만 의심은 사람을 성장시킨다. 나는 경영에서도 인생에서도 늘 스스로를 시험했다. 매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것이 지금도 옳은가? 이 결정이 5년 뒤에도 통할까? 그 질문이 나를 늙지 않게 했다. 질문이 멈춘 곳에 부패가 시작된다. 생각이 멈춘 곳에 가난이 다시 자란다. 나는 가난을 단 한 번도 적으로 보지 않았다. 가난은 나의 스승이었다. 부족함이 나를 움직였고 결핍이 나를 창조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가난이 주는 교훈은 그 자체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것을 시스템으로 바꿀 때 비로소 진짜 부가 시작된다. 나는 부를 시간의 자유라고 정의했다.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내 시간을 내 뜻대로 쓸 수 있는 상태.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돈보다 먼저 구조를 세워야 했다. 나의 하루는 계획이었고 그 계획은 예측이었고 그 예측은 곧 책임이었다. 책임이 없는 자유는 환상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책임을 감당할 준비는 하지 않는다. 책임이 없는 분은 결국 사라진다. 그것이 내가 평생 목격한 수많은 몰락의 공통점이었다. 나는 내 이름을 걸고 부의 본질을 이렇게 남기고 싶다. 부는 소유가 아니라 관리다. 관리란 단지 돈을 지키는 일이 아니다. 생각을 관리하고 감정을 다스리고 시대의 흐름을 읽는 것이다. 나는 부를 통해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 하지만 그 바꿈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 그 한 사람의 행동이 10명에게 전해지고 10명이 다시 100명을 바꾸는 것. 그 느리고 단단한 파도가 진짜 변화였다. 나는 인생의 마지막에서도 여전히 배운다. 성공이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이해하는 것이다. 부자는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를 이해한 사람이다. 그 이해가 깊을수록 탐욕은 줄어든다. 탐욕이 사라질 때 비로소 진짜 자유가 온다. 나는 젊은 세대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부자가 되려 하지 말고 깨달은 자가 되어라. 돈은 언젠가 사라진다. 그러나 깨달음은 세대를 넘어 남는다. 그 깨달음이 다음 세대의 부가 된다. 그게 내가 남기고 싶은 유산이다. 가난은 숙명이 아니다. 그것은 선택의 결과다. 단 그 선택은 생각의 결과다. 어떤 말을 믿느냐,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그 모든 것이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나는 내 삶을 통해 배웠다. 부는 계산으로 시작해 철학으로 끝난다. 돈을 모으는 사람은 많지만은 그 돈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드물다.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나는 오늘도 조용히 묻는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이미 절반은 이긴 것이다. 나는 늘 말했다.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니라 시간을 지배한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한번 흘러가면 다시 오지 않는다.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기회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 진리를 일찍 깨달았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모든 선택의 기준은 명확했다. 이 일이 나의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드는가?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해내셨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나는 일하지 않았다. 나는 시간을 경영했다. 시간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경영자다. 나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숫자를 기록했다. 회의 시간, 이동 시간, 생각하는 시간, 그 모든 것이 나의 자산이었다. 시간은 은행과 같다. 누구에게나 24시간의 계좌가 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계좌는 이자가 붙거나 빚이 된다. 가짜 부자 명언은 말한다. 잠을 줄이면 성공한다. 더 많은 일을 하면 더 빨리 오른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의 말이다. 시간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12시간을 헛되이 쓰는 사람보다 3시간을 명확히 쓰는 사람이 훨씬 멀리 간다. 나는 그것을 집중의 이율이라고 불렀다. 삼성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간을 아낀 것이 아니라 시간의 방향을 바꾼 데 있었다. 우리는 더 많이 일하는 대신 더 잘 일하는 법을 배웠다. 회의의 절반을 줄이고 보고서 대신 대화를 늘렸다. 생산성은 시간의 양이 아니라 집중의 품질에서 나온다. 나는 젊은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지금 네가 쓰는 시간이 너의 미래다. 그 말은 단순히 노력하라는 뜻이 아니었다.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가 결국 네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는지를 결정한다는 뜻이었다. 시간을 소비하는 사람은 평생 남을 위해 일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은 언젠가 자신을 위해 일한다. 나는 인생을 시간의 재무제표로 보았다. 하루가 수입이고 습관이 지출이다. 생각은 자산이고 부해는 부채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생은 파산한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 돈을 공부하지만은 정작 시간 공부는 하지 않는다. 시간을 잃는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돈은 결코 쌓이지 않는다. 나는 수많은 젊은 부자들이 시간의 가치를 몰라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봤다. 그들은 돈을 벌었지만 생각할 시간을 잃었다. 생각이 없는 분은 결국 사라진다. 나는 내 삶의 절반을 미래에 투자했다. 눈앞의 이익보다 5년 뒤, 10년 뒤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사람들은 그것을 집착이라 불렀지만 나는 그것을 시간의 확장이라 불렀다. 시간을 길게 보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 하루를 보는 사람은 생존하고 10년을 보는 사람은 시대를 만든다. 나는 불을 단기적 결과로 보지 않았다. 불은 결국 시간의 길이다. 짧은 시간에 부자가 된 사람은 많지만 그 불을 유지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시간의 철학이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하루는 누구에게나 같지만 그 하루를 바라보는 깊이는 다르다. 그 깊이가 바로 부의 차이를 만든다. 깊게 사는 사람은 같은 하루에서도 배운다. 얕게 사는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시간은 나에게 가장 무서운 스승이었다. 그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 한순간의 게으름이 몇 년의 후회를 불렀다. 나는 그 후회를 2번 다시 겪지 않기 위해 매일 내 시간을 통제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나는 시간의 또 다른 얼굴을 보았다. 시간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었다. 시간을 이기려 하면 병들고 시간을 받아들이면 자유로워진다. 젊은 날에는 속도를 믿었지만 늙어서는 리듬을 배웠다. 속도는 경쟁의 언어고 리듬은 삶의 언어다. 나는 이 말을 남기고 싶다. 부는 속도의 결과가 아니라 리듬의 결과다. 자기 리듬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시대의 파도 위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가난은 리듬을 잃은 상태다. 세상의 속도에 끌려가며 자기 템포를 잃어버린 삶. 나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다. 다른 사람의 속도를 부러워하지 마라. 너의 리듬을 만들어라. 그 리듬이 바로 네 인생의 부가 된다. 그 리듬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나는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성공은 혼자의 결실이지만 지속은 함께의 결과다.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는데 평생이 걸렸다. 처음엔 나 역시 혼자 싸웠다. 세상을 바꾸려면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혼자의 힘으로는 변화를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내 옆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린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엔지니어들, 품질을 위해 잠을 줄인 현장의 관리자들, 그리고 끝내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던 리더들, 그들이 있었기에 삼성은 지금의 자리에 섰다. 그들은 부자가 아니었지만 그들의 열정과 윤리가 바로 나의 부였다. 나는 늘 사람을 믿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을 너무 쉽게 믿지 않으려 했다. 신뢰는 감정이 아니라 판단이어야 했다. 사람은 선하다는, 믿음은 위로이지만 사람은 변한다는 인식이 현실이었다. 그래서 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신뢰가 감정에 기대지 않고 구조 안에서 작동하도록, 사람이 실수해도 조직이 무너지지 않도록. 진짜 부자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들은 냉정하게 사람을 바라보고 또 따뜻하게 사람을 대한다. 냉정은 원칙을 세우고 따뜻함은 관계를 지킨다. 나는 그 균형을 잃지 않으려 했다. 그 균형이 깨지는 순간 조직은 가족이 아니라 집단이 된다. 그리고 집단은 결국 서로를 소비한다. 나는 기업을 단지 돈을 버는 도구로 보지 않았다. 기업은 인간의 공동체였다. 그 공동체가 건강하려면은 리더의 도덕적 리듬이 중요했다. 리더가 탐욕에 흔들리면은 그 탐욕은 아래로 흘러 조직 전체를 썩게 만든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에게 늘 경고했다. 권력보다 양심을 먼저 점검하라. 삼성의 이름이 세계에 알려졌을 때 사람들은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이제 만족하십니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만족은 나에게 낯선 단어였다. 만족은 곧 멈춤이었고 멈춤은 곧 퇴보였다. 나는 불안 속에서 살았다. 그러나 그 불안은 나를 앞으로 밀었다. 나는 그 불안을 사랑했다. 사람들은 나를 완벽주의자라 불렀다. 맞다. 나는 완벽을 원했다. 그러나 그 완벽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자세였다. 완벽을 향해 가는 태도, 그 끊임없는 지병함이 혁신을 낳았다. 나는 내 안의 불안과 싸우며 그 불안을 에너지로 바꾸는 법을 배웠다.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이건희는 냉정했다. 그 말은 절반만 맞다. 나는 냉정했지만 동시에 깊이 외로웠다. 리더의 외로움이란 모두가 나를 따르지만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다. 나는 그 외로움 속에서 나 자신을 단련했다. 리더는 외로워야 한다. 외로움이 없다면 책임감도 없다. 가짜 부자 명언은 외로움을 숨긴다. 성공의 화려함만 말하고 그 이면의 무게는 감춘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진짜 성공은 고독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고독을 피하는 사람은 결코 깊어질 수 없다. 나는 기업을 일으켰지만 내 인생의 진짜 목적은 기업이 아니었다. 나는 사람을 남기고 싶었다. 시스템은 언젠가 바뀌지만 사람의 생각은 세대를 이어간다. 내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돈도 건물도 브랜드도 아니다. 생각하는 인간이었다. 나는 지금도 믿는다. 부는 세습될 수 있지만 철학은 전수돼야 한다. 돈은 세대가 지나면 줄어들지만 철학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커진다. 그 철학이 곧 사회 기반이 된다. 나는 이 마지막 장에서 한 가지 말을 남기고 싶다. 부자가 되는 것은 기술이지만 부를 지키는 것은 인격이다. 기술은 배우면 되지만 인격은 살아내야 한다. 그 살아낸 인격이 결국 당신의 모든 결과를 결정한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나는 언제나 불완전한 인간이었다. 그러나 그 불완전함을 인정했기에 나는 조금씩 완전에 다가갈 수 있었다. 그것이 인간의 방식이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남기고 싶은 것은 돈입니까? 아니면 생각입니까? 돈은 사라지지만
생각은 누군가의 삶을 바꾼다. 그것이 내가 평생 배운 부의 본질이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쓰고 있다. 삼성이라는 이름이 나의 시대를 상징했지만 그보다 더 오래 남기를 바란 것은 한 가지였다. 생각하는 인간, 그리고 질문하는 세대. 나는 그것이 진짜 유산이라 믿었다. 부와 권력, 명예는 언젠가 모두 사라진다. 그러나 생각과 철학은 형태를 받고 다음 세대의 언어로 다시 태어난다. 젊은 시절 나는 성장을 믿었다. 성장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자 깨달았다. 성장은 해답이 아니라 질문의 결과였다. 끊임없이 왜라고 묻는 사람이 결국 성장한다. 가난을 벗어나는 사람도, 부를 유지하는 사람도 모두 질문에서 출발한다. 가짜 명언은 질문을 멈추게 만들고 진짜 원칙은 질문을 일으킨다. 나는 기업을 통해 세상을 바꾸려 했지만 결국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 단순한 이치를 이해하는데 평생이 걸렸다. 생각은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생각이 결국 세상의 형태를 결정한다. 나는 그것을 보이지 않는 경영이라 불렀다. 부는 눈에 보이지만 그 부를 만든 철학은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은 결과만 보지만 나는 언제나 과정의 언어를 기록했다. 그 과정 속에 인간의 본성이 드러난다. 욕망과 두려움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인간의 이야기. 나는 그 이야기를 경영의 교과서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 젊은 세대에게 자주 듣는 말이 있다. 회장님, 지금 세상은 너무 불공평합니다. 나는 그 말에 공감했다. 그러나 이렇게 답했다. 불공평함을 인정하는 것이 시작이다. 그 불공평을 분석하고 그 속에서 가능한 길을 찾는 것이 진짜 용기다. 세상은 결코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불완전함 속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세울 수 있는 사람, 그가 결국 부자가 된다. 나는 부를 정의하는 새로운 문장을 남기고 싶다. 부란 타인의 가능성을 키워낼 수 있는 능력이다. 내가 진짜 부자라 불릴 수 있었다면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성장을 도왔기 때문이다. 부는 혼자 쌓는 탑이 아니라 함께 짓는 집이어야 한다. 그 집이 사회의 토대가 되고 그 토대 위에서 다음 세대가 일어난다. 나는 늘 경계했다. 돈을 줬는 사람은 끝내 돈에 잡힌다. 돈은 수단일 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부는 자유를 위한 것이지 과시를 위한 것이 아니다. 진짜 부자는 조용하다. 그의 삶에는 허세 대신 구조가 있고 욕망 대신 철학이 있다. 나는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었다. 부자가 되지 말고 주인이 되어라. 돈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주인. 주인은 책임을 진다. 책임은 자유의 또 다른 이름이다. 책임을 회피하는 순간 그 자유는 타인의 손으로 넘어간다. 내 인생은 끊임없는 실험이었다. 성공이든 실패든 모든 것은 실험의 결과였다. 나는 그 실험의 과정을 통해 삶의 공식을 하나 배웠다. 생각이 깊어질수록 속도는 느려진다. 그러나 그 느림이 결국 모든 것을 이긴다. 느림은 게으름이 아니다. 느림은 통찰의 시간이다. 세상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걸음 물러서야 한다. 나는 그 한 걸음을 평생 반복했다. 삼성의 회의실에서 나는 자주 침묵했다. 사람들은 그 침묵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다음 결정을 위한 생각이 자라났다. 말보다 생각이 앞서야 결정은 단단해진다. 그 단단함이 위기를 견디게 한다. 이제 나는 내 여정의 끝에서 이 한 문장으로 삶을 정리하고 싶다. 진짜 부자는 자기 확신보다 자기 의심이 깊은 사람이다. 그 의심이 나를 끊임없이 움직였고 그 움직임이 나를 이 자리에 데려왔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달리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고 그 속에서 새로운 질문이 태어날 것이다.
그 질문들이 또 다른 세대의 불안을 태우고 그 불안이 다시 새로운 혁신을 낳을 것이다. 나는 그 순환을 믿는다.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인간은 멈추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 인간, 그것이 바로 내가 믿은 부의 본질이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바라본다. 수많은 회의, 결정, 위기, 그리고 박수 속에서 나는 무엇을 남겼는가? 사람들은 나를 삼성의 황제라 불렀지만 나는 끝내 한 사람의 배우에 불과했다. 주연은 언제나 변화였다. 나는 그 변화의 무대 위에서 잠시 머문 연기자였다. 나는 젊은 날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다. 세상은 한 번에 바뀌지 않는다.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그 생각이 10명에게 전해지고 10명이 100명을 바꾸는 것, 그 느리고 조용한 과정이 진짜 변화였다. 삼성의 성공을 말할 때 사람들은 기술과 규모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물었다. 삼성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부의 본질은 창조다. 창조 없는 분은 거품이고 창조를 낳지 못하는 분은 사라진다. 나는 돈보다 생각을 남기고 싶었다. 나는 신경영을 단순한 개혁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것은 철학의 전환이었다. 기존의 성공 공식을 부정하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도입하는 일, 그 일은 때로 잔인했다. 오래된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은 누군가의 신앙을 부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단호했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 말은 경영의 명언이 아니라 인간 존재에 대한 통찰이었다. 나는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지금 당신이 믿는 모든 문장을 의심하라. 그 문장 속에 당신을 가두는 틀이 있다. 그 틀을 깨야 자유가 시작된다. 명언은 단지 참고일 뿐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남의 말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지 마라. 그 기준은 이미 그 사람의 시대에 맞춘 것이다. 당신의 시대에는 당신의 문장이 필요하다. 나는 내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남긴 모든 말을 의심하길 바란다. 이건희가 이렇게 말했다가 아니라 그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라고 묻는 사람들. 그 질문이 이어질 때 비로소 내 생각은 살아있을 것이다. 나는 젊은 시절 부는 곧 자유다라고 믿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게 말하고 싶다. 부는 곧 책임이다.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책임을 잃은 자유는 탐욕으로 변한다. 나는 그 변화를 수없이 목격했다. 부가 커질수록 사람의 욕망은 왜곡되고 그 왜곡은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렸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부자는 사회의 공공재다. 그 말의 뜻은 단순했다. 당신이 가진 부가 누군가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그 믿음으로 살았다. 기업의 이익이 곧 사회 이익이 되어야 했다. 지분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었다. 사회가 없는 분은 존재할 수 없었다. 돈이 흐르지 않으면 썼고 부가 멈추면은 그건 더 이상 부가 아니다. 나는 인생을 경영처럼 다뤘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인간으로 돌아왔다. 기업가 이전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무엇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돈 많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았다. 시대를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 스스로의 틀을 부쉈던 사람, 그렇게 기억되고 싶었다. 이제 나는 조용히 미소 짓는다. 내 인생에 수많은 문장들이 떠오른다.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 질은 양보다 중요하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그 모든 말들 중 가장 내 마음을 지배하는 문장은 단 하나다. 진짜 부자는 자신을 끊임없이 바꾸는 사람이다. 나는 여전히 변화의 학생이다. 아직도 배우고 아직도 궁금하다. 이 궁금함이 멈추는 날 비로소 내 생이 완성될 것이다. 그날이 오더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진짜 부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다. 진짜 부는 끝까지 배우려는 마음이다. 그 마음이 있는 한 인간은 결코 가난하지 않다.